자, 이번 시간에는 앞쪽에 주어진 도면을 실제로 CAD에서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CAD로 작업하려면은 가장 먼저 어떤 작업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수평 기준선과 수직 기준선을 만드는데 그거는 원래 형상보다 좀 크게 그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도면 한번 잘 체크하시고요. 자, 조금 전에 우리가 만들었던 이렇게 표, 그죠? 도면이 있다 그러면 이 도면 안쪽에 그림을 그려도 되는데 저는 바깥쪽에 이렇게 바깥쪽에 그려놓고 나중에 이 그림을 안쪽으로 옮길 겁니다. 굳이 안에다가 그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깥쪽에다가 일단은 그림을 그릴 거고요. 자, 그래서 먼저 선 그릴까요? L하고 엔터. 첫 번째 점을 대충 여기쯤 클릭하고요. F8번 눌러놓고 수평선을 크게 그립니다. 클릭. 그리고 수직선을 크게 그립니다. 클릭. 다 됐으면은 엔터 눌러서 이렇게 수평선과 수직선을 다 작성했고요. 이제 이 수평선과 수직선을 기준으로 해서 간격을 띄울 건데, 자, 일단 ESC 누를게요. 자, 다시 도면을 보면, 자, 여기서 보면은 수평선과 수직선이 이제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좀 많이 실수하는 게 나는 수평선을 한꺼번에 띄워놓고 또는 수직선을 한꺼번에 띄워놓고 간격 띄우기를 한 번에 해서 한 번에 자르게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도면 작업이 진짜 어려워집니다.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조금만 간격 띄우고 자를 겁니다. 조금만 간격 띄우고 자를 겁니다. 이렇게 조금씩 만들어 나가면 되게 쉬워지거든요. 그런데 일반 분들은 어떻게 그냥 한 번에 간격 띄우기를 하려고 애를 쓰고요. 한 번에 자르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도면이 어려워지고 복잡해집니다. 자, 저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저는 그렇습니다. 먼저 바깥쪽에 있는 테두리를 먼저 완성을 해 놓고요. 그런 다음에 위쪽에 있는 이 선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위쪽에 있는 얘들을 또 완성을 할 거고요. 마지막에 얘네들을 또 완성할 겁니다. 즉 단계별로 형상을 만들어 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물론 저는 이렇게 그림을 그릴 건데 여러분들이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은 그 방법대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먼저 단계별로 그리겠습니다. 자, 간격 띄우기 할까요? O 하고 엔터. 자, 먼저 수평선을 간격 띄울 거니까 거리를 입력하고 객체 선택 위로 띄웠습니다. 그리고 엔터 누르면 끝났고요. 다시 거리값 90만큼 띄울 겁니다. 엔터. 아래쪽 선을 위로 띄웠습니다. 엔터. 이번에는 전체 거리 135를 띄울 건데, 그죠? 135를 띄울 건데, 이 선을 오른쪽으로 클릭. 엔터해서 이번에는 또 18만큼 어떤 거를 이 선을 왼쪽으로 클릭하면은 대략적인 윤곽이 이렇게 나왔고요. 이 상태에서 먼저 자르기 할게요. TR 엔터 한 번 더 엔터. 그래서 위쪽에 있는 테두리 잘랐고요. 여기 있는 테두리도 이렇게 클릭해서 자를 겁니다. 또 이거랑 이것도 자를 거고요. 또 이거랑 이것도 자를 겁니다. 엔터를 눌러서 먼저 이렇게 그 사용자가 간단한 형상을 먼저 만들어 놓고 이번에는 위쪽에 들어가는 구멍 형태를 또 간격 띄우게 합니다. O하고 엔터. 자, O하고 엔터에서 쉽게 하는 방법은 바깥 아래쪽에서 60 띄워 놓고 이 60이란 선을 위쪽으로 7.5, 아래쪽으로 7.5 띄우면 쉬워지거든요. 굳이 밑에 있는 선을 굳이 계산해서 이런 부분들 그릴 필요 없습니다. 밑에 선을 60 띄우고 60 띄운 거를 7.5 띄우고 아래쪽으로 7.5 띄우면 쉬워지거든요. 볼게요. 거리는 60입니다. 엔터. 밑에 있는 선을 선택하는데 방향은 위쪽으로 클릭. 그리고 엔터. 자, 조금 전에 지름이 15였으니까 반지름 7.5를 이용해서 엔터. 이 선을 위로 띄울 겁니다. 클릭. 이 선을 아래쪽으로 띄울 겁니다. 클릭. 엔터 누르면 끝났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자르기 할게요. tr 엔터 한 번 더 엔터해서 여기쯤부터 여기쯤까지 엔터 치면은 이렇게 잘라버렸죠. 자, 사용자가 원하는 두 번째 구간도 만들었습니다. 이제 사용자가 원하는 세 번째 구간도 간격 띄우기 할까요? 5하고 엔터해서 83만큼 이 수직선을 왼쪽으로 간격 띄웠습니다. 엔터, 엔터. 그럼 이번에는 이 수직선을, 그죠? ESC 누를까요? 이 수직선을 양쪽으로 간격을 쭉 띄울 겁니다. 자, 도면 보니까, 그죠? 전체가 48이니까 이 중심선을 양쪽으로 24만큼, 36이니까 양쪽으로 18만큼, 그죠? 그리고 15니까 양쪽으로 7.5만큼 이렇게 작업을 하면은 쉬워지거든요. 이 선들을 하나하나 보는 것보다 어차피 중심선에서 양쪽으로 우리 그 솔리드웍스에서는 중간 평면이었나요? 그런 개념으로 작업을 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쭉 보겠습니다. 간격 띄우기 5하고 엔터에서 전체가 48이니까 24만큼 엔터, 중심선을 선택 왼쪽 클릭, 중심선을 선택 오른쪽 클릭. 자, 엔터 엔터 쳐서 새로운 값 입력하죠. 자, 지금은 36의 절반이니까 18인가요? 18만큼 엔터해서 중심선을 선택 왼쪽 클릭, 중심선을 선택 오른쪽으로 클릭, 엔터 엔터 눌러서 이번에는 15니까 7.5만큼 엔터, 중심선을 선택 왼쪽 클릭, 중심선을 선택 오른쪽 클릭, 엔터 엔터 누르면 전체적인 수직선들이 만들어졌고요. 이제 수평선 만들 겁니다. 얼만큼? 5만큼 엔터, 이 선을 5 올렸고요. 엔터 엔터, 12만큼 엔터 눌러서 이 선을 12만큼 올렸죠. 엔터. 이러면은 또 대략적인 구간이 만들어지니까 여기서 다시 자르기 합니다. tr 엔터 한 번 더 엔터. 그래서 위쪽에 있는 부분들 이렇게 자르기에서 잘라내고요. 여기 좀 잘라냈죠. 이제 필요한 부분과 필요 없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구분해야 됩니다. 일단은 이 두 개는 필요가 없는 부분이죠. 아래쪽 부분이 완성되었고요. 이제 이 선과 이 선, 요 선과 요 선도 필요 없고요. 그리고 위쪽에 들어가는 이 선들도 필요가 없는 부분이네요. 요것도 필요가 없으니까 엔터 누르면 지금처럼 그림이 완성됩니다. 자, 이렇게 쉽게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죠? 여러분들은 어디를 기준으로 간격을 띄울까?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의 대상이 될 겁니다. 그죠? 이렇게 일단 작업했으면 이제 이 부분에 이제 측면, 자, 오늘 새로 나오는 기능이죠. 측면 부분이 이렇게 뾰족하게, 그죠? 날카로운 모서리를 우리는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기능이 솔리드웍스에서는 필렛인데, 자, CAD에서는 목깎기라는 기능입니다. 목깎기라는 기능이고요. 명령어는 필렛입니다. 단축키는 앞 글자만 따서 F하고 엔터 누르면 각이진 모서리를 둥글게 깎아주는데, 이때 둥글게 깎으려면 우리 어제라든지 3차원 모델링 할 때 원을 그리면 그 원의 반지름 치수를 이용을 해서 원 그렸거든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필렛을 하려면 어떤 값이 필요하죠? 그렇죠. 반지름, 반경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을 이용을 해서 이제 필렛 해볼까요? 필렛 F하고 엔터를 누르면, 자, 어떤 값이 필요하다 그랬죠? 필렛은, 반지름은 어떤 거죠? 필렛은 반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지름 값 필요하거든요. 반지름에 대한 갈로는 R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R하고 엔터를 누르면 이제 필렛에 대한 반지름도라 그러거든요. 반지름은 10입니다. 자, 10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나오죠. 필렛을 만드는 첫 번째 선은 이 선입니다. 클릭. 필렛을 만드는 두 번째 선은 이 선입니다. 즉 사용자가 선 두 개를 선택하면 날카로운 모서리가 지금처럼 둥글게 깎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명령어 끝났죠. 자, 다시 볼까요? 이제 위쪽입니다. 위에도 똑같이 필렛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F하고 엔터. 자, 필렛을 하려면은 뭐가 필요하죠? 그렇죠. 반지름 필요하죠. 반지름 R하고 엔터. 그러면은 반지름 물어봅니다. 반지름은 10을 입력하고 엔터. 자, 그러면은 반지름이 들어갈 첫 번째 선을 선택하고 두 번째 선을 선택하면은 이렇게 필렛이 되면서 그죠? 각이진 모서리를 둥글게 깎아주죠. 자, 참고로 요 위쪽에도 똑같이 필렛 있습니다. 양쪽에도 필렛 있으니까 다시 한 번 더 엔터 쳐서 반복 실행하고요. 위쪽에는 반지름, 그죠? R값, 반지름 값을 넣습니다. R하고 엔터, 반지름 5를 줍니다. 엔터. 그런 다음에 이 선을 선택하고 이 선을 선택하면 선택한 두 선이 둥글게 깎이죠. 다시 한 번 더 엔터 쳐서 다시 한 번 더 반지름 R을 주는데 근데 이미 여기에는 반지름 5라는 값이 이미 입력되어 있습니다. 앞전에 5를 입력했기 때문에 이미 이 값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자가 똑같은 반경이라 그러면 그냥 첫 번째 객체를 선택하고 두 번째 객체를 선택하면은 이렇게 둥글게 깎이죠. 자, 이렇게 해서 필렛을 했고요. 자, 다음은 이제 아래쪽입니까? 자, 아래쪽에도 이 부분, 여기도 둥글게 깎여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둥글게 깎기 위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다시 우리는 F하고 엔터. 아까 반지름 얼마였죠? 다시 볼게요. R하고 엔터. 반지름은 5입니다. 엔터. 이렇게 해서 반지름이 들어갈 첫 번째 선을 클릭하고요. 반지름이 들어갈 두 번째 선은 이 선이 아니고 이 선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선을 클릭하면 기존에 있는 선들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자, 그럼 이 작업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내가 잘못 실행했으니까 어제 우리 CAD에서 잘못 실행했을 때 어떻게 한다 그랬죠? 그렇죠. 여기 보면은 명령 취소. U하고 엔터 하면은 뒤로 돌아갑니다. U하고 엔터 누르면 뒤로 돌아갔죠. 자, 다시 필렛 기능 실행할게요. 필렛 기능 F 엔터. 반지름 줄 거니까 R하고 엔터. 자, R 값은 5죠. 5를 입력하고 엔터. 자, 그런데 조금 전에는 제가 필렛을 주니까 기존 선이 날라갔습니다. 자, 기존 선이 날라갔다는 부분은 잘렸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아래쪽에 옵션 보니까 반지름 옆에 자르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르기와 관련된 갈로 옵션 T. 사용자는 T하고 엔터를 누르니까 물어봅니다. 기존 선을 자르면서 필렛 할 거냐? 기존 선을 자르지 않고 필렛 할 거냐? 나는 기존 선을 남겨두고 필렛만 줄 거기 때문에 그때는 갈로 옵션 N인가요? 그래서 N하고 엔터를 누를 겁니다. 그런 다음에 첫 번째 선을 클릭하고 두 번째 선을 클릭하면 기존 선은 남겨두고 필렛만 들어갔죠. 자, 반대도 볼까요? 반대쪽에도 똑같이 해볼게요. F하고 엔터. 근데 이미 여기는 그죠? 반지름 5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자르지 않기가 이미 들어가 있죠. 왜? 앞전에 한번 했으니까. 그래서 사용자는 바로 그냥 첫 번째 선 찍고 두 번째 선 찍으면 이렇게 필렛 들어갔고요. 이제 짜투리 남아있는 이 선을 지우거나 자르면 될 겁니다. 자, 지워볼까요? E하고 엔터. 지울 거는 이 선과 이 선입니다. 선택 다 한 다음에 엔터 누르면 이렇게 필렛까지, 자, 이제 필렛 부분까지 같이 한번 확인했고요. 자, 다음 작업은 어떤 작업이냐면 이 부분에 이렇게 스플라인, 자유곡선이 만들어지거든요. 이 자유곡선을 만드는 작업을 할 건데 자유곡선 만드는 작업은 CAD에서는 어떤 기능이냐? 그냥 스플라인입니다. 자, 스플라인이라는 기능을 이용할 건데 자, 명령어는 SP라인, 자, 스플라인이고요. 단축키는 앞글자 3개를 따서 SPL 하게 되면은 좀 자유로운 부드러운 곡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드러운 곡선은 크기라든지 위치는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이 그림하고 비스무리하게만 그리면 됩니다. 정확하게 그릴 필요 없습니다. 스플라인은 그냥 비슷하게만 그림을 그린다 보시면 되고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SPL 엔터.
하니까 첫 번째 점 찍으라 그러죠. 그래서 첫 번째 점을 자 여러분들 여기 원래는 여기쯤부터 그림이 그려지는데 꼭 여기를 잡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바깥쪽부터 그림을 그립니다. 첫 번째 점 클릭, 두 번째 점 대충 여기 클릭, 세 번째 점 대충 여기 클릭. 자, 혹시 F8번이 켜져 있는 분들은 그죠? 자유롭게 만들어지지 않죠? 다시 F8번 끄고 한 번 더 F8번 누르고 다음 점 클릭, 다음 점 클릭, 다음 점 클릭. 고른 다음에 마지막에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자유로운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고요. 그리고 삐져나와 있는 이 선들은 우리가 자르기죠. TR 엔터 한 번 더 엔터해서 이 부분들을 이렇게 잘라버리면 자유롭게 작업이 될 겁니다. 엔터. 그 위쪽 부분도 마찬가지죠. 위쪽에도 SPL 엔터. 대충 바깥쪽이죠. 여기쯤부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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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마지막에 엔터 누르면 이렇게 필렛 그죠? 스플라인 들어왔고요. 여기서 자르기 TR 엔터 한 번 더 엔터해서 얘네들을 클릭해서 잘라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플라인이라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도면에서 보이는 형상하고 똑같이 그릴 필요가 없습니다. 비슷한 모양의 비슷한 크기로 비슷한 위치에 그냥 이렇게 표시만 해주면 되는 게 바로 스플라인이고요. 자 그러면 이 스플라인을 왜 그렸냐 라고 봤을 때 안쪽에 보면은 이렇게 그죠 45도 빗금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45도 빗금이 하는 역할은 제가 이따가 다시 또 우리 제도 이론할 때 말씀드릴 건데 어떤 형상을 잘라서 속내부를 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형상을 바깥쪽에서 보면은 어떤 형상에 가려서 안 보이는 부분을 우리는 그저 은선이라 그래서 수문선, 점선으로 그렸는데 나는 그러면 점선으로 그리지 않고 그 속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다 할 때는 지금처럼 그 부분을 잘라서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럼 잘랐다라는 표시가 바로 근데 실제로 제품을 자른 건 아닙니다. 그냥 가상으로 물건을 잘라서 그 부분을 내가 그림을 그렸다라고 표시하는 게 지금처럼 45도 빗금이고요. 이 45도 빗금에 대해서 사용되어지는 기능은 CAD에서는 바로 해칭입니다. 자, 해칭이라는 기능이고요. 명령어는 비해치. 그리고 단축키는 앞글자 두 개만 따서 BH를 하게 되면은 지금처럼 빗금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그래서 해칭 기능. 그죠? 어떤 특정 부분을 잘라서 표현했다라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해칭을 줍니다. 그래서 BH 여러분들이 BH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지금처럼 이런 창이 뜨고요.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볼 게 뭐냐면 바로 해칭에 대한 패턴입니다. 자, 이 패턴 부분이 뭐냐면은 이 해칭에 대한 모양이거든요. 어떤 모양으로 표시할 거냐라고 하면은 우리는 안시 31 모양으로 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것만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계 분야, 전기전자 분야, 메카트로닉스 같은 이렇게 우리가 공학적인 그죠? 그 도면 작업에서는 다 안시 31로 쓰고요. 어쩌다가 진짜 어쩌다가 거의 안 씁니다. 아예 안 씁니다. 그런데 간혹 쓸 때는 뭐 다른 거 옆쪽에 있는 안시 32도 쓸 경우도 가끔씩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안시 31 모양만 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체크할 부분이 바로 각도입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각도가 현재 0도라고 되어 있죠. 이 0도 부분이 바로 지금처럼 이렇게 빗금을 넣어주는 각도가 바로 이 각도입니다. 이렇게 비스듬하게 들어가는 각도가 바로 0도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체크할 부분이 아래쪽에 있는 요거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1은 바로 어떤 거냐면은 간격이거든요. 어떤 간격이냐면 이 선들에 대한 간격입니다. 그래서 1을 기준으로 큰 값, 1보다 큰 값을 주면은 선의 간격은 지금처럼 듬성듬성 그려지고요. 1보다 작은 값을 주면은 좀 더 촘촘하게 이렇게 선들이 그려집니다. 자, 그래서 이때 나오는 1은 간격,
위에 나오는 각도는 말 그대로 이렇게 비스듬한 경사의 각도를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은 이 값은 진짜 크게 따로 손댈 필요가 없습니다. 아마 A3 도면 기준, 우리가 그죠? 도면 크기가 A3인데 A3나 A4나 뭐 A2 이 정도 도면을 그린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 값을 굳이 손댈 필요가 없고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나는 간격이 좀 더 넓어지고 싶다, 또는 좁아지고 싶다, 또는 각도를 다르게 주고 싶다 할 때는 여러분들이 임의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딱히 정해져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렇게 잡았다 그러면 이제 다음은 여기 나오는 선택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점 버튼을 누른 다음에 이 선택점은 뭐냐? 어디에 빗금이 들어가는지, 빗금이 들어갈 범위, 빗금이 들어갈 영역만 클릭하면은 거기에 빗금이 들어갑니다. 자, 확인해 볼게요. 자, 다시 제가 ESC 두세 번 눌러서 명령어 취소했고요. 다시 BH 엔터. 자, 첫 번째 모양은 안시 31입니다. 클릭. 각도는 기본 각도 0도, 간격은 기본 간격 1 이렇게 줬고요. 선택점을 선택을 해서 어디에 빗금이 들어갑니까? 어디에 해칭 들어갑니까? 여기에 들어간다 클릭, 여기 들어간다 클릭, 여기 들어가고 클릭, 여기 들어간다 클릭.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닫기를 누르면 지금처럼 빗금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작업하는 게 해칭이고요. 자, 다음 작업은 어떤 작업할 거냐면 이 아래쪽에 보니까 위쪽은 선인데 아래쪽은 점선이죠. 위에는 일반적인 실선인데 아래쪽은 은선, 즉 숨어있는 선입니다. 왜 숨은 선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밖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은선으로 그렸는데 위에는 윗부분은 사용자가 가상으로 잘랐기 때문에 속내부가 보이는 겁니다. 잘랐기 때문에 속내부가 보이니까 지금처럼 실선을 그린 거거든요. 그러면 도면 작업할 때는 이 부분이죠. 자, 도면 작업할 때는 여기는 일반적인 선인데 여기는 점선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업했을 때 이 선을 하나로 그렸거든요. 하나로 그리다 보니까 위에는 선, 밑에는 점선 두 개로 바꾸기가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새로 나오는 기능이 뭐냐? 하나의 선을 두 개로 쪼개는 기능. 선을 하나 그렸으면 그 선을 쪼개는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이 바로 끊기라는 기능입니다. 끊기라는 기능. 자, 브레이크라는 기능이고요. 단축키는 앞글자 두 개만 따서 BR이라는 부분이 하나의 선을 두 개로 쪼개는 기능입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제가 조금 전에 그렸던 이 선을 어디? 여기 나와 있는 이 교차점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이랑 아래쪽 쪼갤 겁니다. 볼게요. BR 엔터를 하니까 물어보죠. 브레이크 할 선을 선택해라. 어떤 걸 쪼갤 겁니까? 이 선을 쪼갤 거죠. 이 선을 선택합니다. 자, 선택을 하고 나니까 바로 두 번째를 찍으라 그러거든요. 우리는 첫 번째도 안 찍었는데 바로 두 번째죠. 그래서 옆에 보니까 첫 번째는 F, 첫 번째 갈로 옵션 F죠. F하고 엔터를 누르니까 이제 첫 번째 찍으라 그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점은 여기 점입니다. 클릭. 그러면은 두 번째는 어디죠? 그렇죠. 여기 똑같은 데를 한 번 더 클릭합니다. 자, 같은 데를 두 번 클릭하니까 하나의 선이 지금처럼 이렇게 쪼개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요놈이랑 요놈이랑 이렇게 다르게 쪼개집니다. 자, 다시 볼까요? 자, 하나의 선을 쪼개는 기능은 브레이크입니다. BR 엔터. 자, 그래서 쪼개기 할, 브레이크 할 객체는 이 선입니다. 선택. 그리고 선택한 다음에 두 번째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첫 번째 할 거니까 첫 번째 갈로 옵션 F하고 엔터. 그래서 첫 번째 점은 여기를 끊어라. 클릭. 그럼 두 번째도 어떻습니까? 그죠? 두 번째도 같은 여기를 끊어라. 클릭 하면은 이 선과 이 선이 원래는 하나였는데 두 개로 쪼개지죠. 자, 두 개로 쪼갠 이유는 나중에 우리가 도면층에서 위에는 외형선, 아래쪽은 수문선
이렇게 변경을 하기 위해서 선 두 개로 쪼갠 거고요. 자, 다 쪼갰으면 이제 어느 정도 형상이 마무리되었죠. 자, 이제 어떤 작업할까요? 그렇죠. 길이 조정. 자, 길이 조정이 뭐 하는 거였습니까? 이 중심선을 바깥쪽으로 좀 뽑아내는 게 길이 조정이죠. 자, 길이 조정할게요. 길이 조정 LEN 엔터 DE 엔터 이렇게 들어갑니다. 길이 조정 LEN 엔터 증분 DE 엔터 얼만큼 뽑을 겁니까? 대충 한 3 정도 뽑아라. 이 값도 정해진 값 아닙니다. 한 3에서 5 정도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뽑으시면 됩니다. 3보다 더 적게 하셔도 상관없고요. 그런데 저는 3 정도 뽑을 겁니다. 엔터. 어떤 걸 뽑을 거죠? 여기를 클릭해서 늘리고 여기를 클릭해서 늘려줍니다. 그러면은 여기쯤 클릭하고 여기쯤 클릭해서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선들이 연장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형상에 대해서 치수 기입, 눈에 보이는 치수를 쭉 기입하겠습니다. 그죠? 치수를 기입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치수와 관련되는 또 명령어가 또 하나 더 나올 거니까 한번 치수 기입해 볼게요. 자, 치수 기입은 선형입니까? 자, 선형 치수를 이용을 해서 자, 우리 물론 그죠? 치수를 기입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어떤 거 하죠? 그렇죠? 문자 스타일, 치수 스타일 이걸 바꿔줘야 되죠. 자, 이걸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렇게 뭐 미리 바꿨다라고 볼 거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미리 작업을 했다라고 가정하에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제가 잠깐 뭐 작업을 좀 했는데 자, 우리가 어제 작업했던 그죠? 문자 스타일, 치수 스타일, 그리고 도면층까지 저는 전부 다 작업을 현재 했습니다. 그죠? 어제 여러분들이 제가 드렸던 영상을 보고 이 작업을 다 했다라는 가정하에서 제가 치수 기입을 쭉 하겠습니다. 자, 치수 기입은 어떤 기능이죠? 그렇죠. 치수 기입은 여기 그 선형. 자, 선형이라는 부분에 가서 자, 이 선 찍고 이 선 찍고 치수를 입력하죠. 또 엔터 쳐서 이 점 찍고 여기 점 찍고 치수를 입력합니다. 또 어디입니까? 또 엔터 쳐서 자, 제가 계속 엔터를 입력하는 이유는 선의 그 기능에 대한 반복이죠. 또 엔터 쳐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치수를 입력합니다. 자, 계속적으로 엔터를 누르면서 반복되는 명령어를 실행하시고요. 엔터 쳐서 이렇게 반복되는 부분들을 쭉 실행하죠. 자, 또 볼까요? 그러면은 엔터 쳐서 얘부터 얘까지도 이렇게 입력하고요. 엔터. 이 점부터 이 점까지도 이렇게 치수를 입력합니다. 자,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일단은 치수 기입 끝났고요. 이제 이 부분 여기다가 치수를 입력할게요. 또 엔터 쳐서 이 포인트부터 여기 포인트까지 치수를 입력하는데 자, 여기 치수는 실질적으로 값이 얼마가 되나요? 그렇죠. 앞쪽에 파이가 들어가는 지름 기호입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치수를 입력했을 때는 그냥 값 들어갔거든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치수를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치수를 편집할 때는 글자를 치수를 더블 클릭하죠. 더블 클릭했을 때 앞쪽에 사용자가 입력하는 기호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기호. 자, 이제 그 우리가 글자 쪽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각종 기호를 넣을 수 있거든요. 먼저 지름. 자, 먼저 지름과 관련되는 기호는 어떻게 주냐? %% C를 입력하면은 얘가 지름 기호로 바뀝니다. 또 이번에는 우리 각도. 자, 그죠? 뭐 35도, 40도 이러한 각도 치수를 넣을 때는 각도 치수에 대한 기호는 어떤 기호냐면 여기서는 %D를 입력하면은 각도와 관련되는 기호가 들어가고요. 이번에 우리 공차라 그러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 공차 기호를 넣을 때는 %P를 입력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15라는 부분은 지름이기 때문에 이 15 앞에 %C를 입력해 볼게요. 여기다가 %C를 입력하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파이로 바뀌죠. 자, 이번엔 다시 볼까요? 자,
백스페이스 누른 다음에 자 이번에는 %D 자 제가 방향키 이용해서 뒤로 보냈습니다. %D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각도 자 그죠? 지금은 15도라는 각도를 줄 수 있고요. 자 제가 백스페이스를 그죠? 이용해서 지운 다음에 다시 방향키 이용해서 앞쪽이나 뒤쪽으로 옮길 수 있고요. 이번에는 %P 자 P를 입력하면은 지금처럼 플러스 마이너스 공차 기호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어떤 기호입니까? %C를 이용해서 빈 바탕을 클릭하면 사용자가 처음에 입력한 선형 치수를 이렇게 특수문자라고 그러죠. 특수문자도 사용자가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CAD 하시는 분들은 이 특수문자 3개, 이 특수문자 3개는 항상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암기를 하시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추가적으로 계속 볼게요. 선형 치수에서 여기부터 여기까지도 앞쪽에 파이 들어가죠. 그래서 더블 클릭한 다음에 방향키 앞쪽으로 보내놓고 %C 바탕화면 클릭. 자 위에도 볼게요. 위쪽에도 선형 치수 줍니다. 어떻게? 여기부터 여기까지 일단 치수 기입하고요. 엔터. 또 여기부터 여기까지 일단 치수 기입하죠. 그런 다음에 얘를 더블 클릭해서 앞쪽에 %C 빈 바탕 클릭. 요것도 클릭해서 %C 빈 바탕 클릭하면은 이렇게 특수 문자까지 입력할 수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반지름 들어가나요? 반지름 해서 어떻게 호클릭 바깥쪽 클릭 엔터, 호클릭 바깥쪽 클릭 엔터, 호클릭 바깥쪽으로 빼는 게 아니고 지금은 약간 안쪽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바깥쪽으로 빼지 마시고 여기 호 가까이 이 근처로 클릭하시면 안쪽으로 호를 반지름감 넣을 수 있습니다. 다시 엔터 쳐서 얘에 대한 반지름도 이렇게 입력하면은 자 지금처럼 치수 기입이 끝났고요. 자 이제 우리가 설정했던 도면층, 한번 볼까요? 아무런 기능이 실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를 선택해 놓고 이 전체에다 저는 먼저 외형선 바꿨죠. 키보드 ESC. 다음은 중심선 2개를 선택합니다. 선택한 2개는 중심선 되어라. 키보드 ESC. 다음은 우리가 방금 작업했던 해칭. 자, 이 해칭은 특성에서 도면층이 가는 선이 됩니다. 그리고 키보드 ESC. 그리고 여러분들이 작업했던 이 가는 요거 그죠? 스플라인 있죠? 여러분들이 만들었던 스플라인. 자, 이 스플라인도 여기 스플라인도 도면층은 가는 선이 됩니다. 키보드 ESC. 그리고 안쪽에 여기 선과 여기 선은 어떤 게 되죠? 그렇죠. 이 2개는 숨은 선입니다. 키보드 ESC. 요러면은 도면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 도면을 어떻게 안쪽으로 이제 옮겨 놓는 작업을 해야겠죠. 옮기는 작업이 move. 그래서 M하고 엔터. 전체 객체를 클릭해서 선택하고요. 엔터. 자, 옮길 객체의 기준점은 대충 여기 찍을까요? 클릭. 그리고 옮길 위치는 도면의 적당한 위치를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옮겨지죠. 자, 그러면은 이 전체적인 부분도 한번 다시 이렇게 해서 도면을 만들었고요. 자, 요놈들에 대한 도면층도 한번 후딱 작업해 볼게요. 자, 일단 사용자는 자, 여기서는 많이 쓰이는 게 자, 여기서는 제가 그죠? 전체를 선택하고요.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이 부분은 전부 다 가는 선으로 일단 바꿨습니다. 키보드 ESC. 그리고 여기 이 선하고 이 선은 우리가 외형선입니다. 키보드 ESC. 그리고 글자 있죠. 이런 글자들을 쭉 선택합니다. 사용자가 이렇게 글자들을 쭉 선택해 놓고요.
선택한 글자는 어떤 도면층이 될까요? 그렇죠. 선택한 글자들은 전부 다 치수나 그게 되니까 문자 도면층으로 보냅니다. 문자. 그리고 키보드 ESC. 요러면은 됐고요. 자, 그런데 아직 우리가 결정 안 한 선이 있습니다. 어떤 거? 이 바깥쪽에 있는 윤곽선, 그리고 중심 마크. 이 윤곽선이랑 중심 마크는 제가 별도로 도면층 하나를 더 만들게요. 마지막으로 도면층 LA. 그죠? LA 해서 엔터. 우리가 어제까지는 이런 도면층을 썼는데 새로운 도면층 하나 더 만듭니다. 어떤 도면층? 윤곽선과 관련되는 도면층을 만들 겁니다. 그러면 이 윤곽선은 색상이, 윤곽선 색상은 색상 번호 4번 하늘색이 됩니다. 확인. 그리고 선 종류는 일반적인 선이고요. 그리고 윤곽선은 제일 굵은 굵기 0.7mm를 씁니다. 확인.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 윤곽선이라는 도면층을 하나 새롭게 만드시는데 색깔은 하늘색, 일반적인 선이고요. 0.7mm짜리로 그린다라고 여러분들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요게 다 됐으면은 X 표시해서 창을 닫아주고요. 자, X 표시한 다음에 다시 바꾸고자 하는 선을 선택하고요. 안에 있는 이 중심 마크, 그죠? 여기, 여기, 그리고 여기랑, 그리고 이 부분에 중심 마크가 날라갔네요. 아무튼 이렇게 중심 마크 선택하신 다음에 얘는 윤곽선 되어라 키보드 ESC. 자, 현재 이 부분에 중곽선 빠져버렸네요. 다시 L하고 엔터. 키보드 Shift 마우스 오른쪽 버튼 중간점. 여기 중간점 클릭. 또 키보드 Shift 마우스 오른쪽 버튼 중간점에서 이 선의 중간점 클릭. 엔터 쳐서 끝났고요. 그리고 이 선을 선택을 해서 얘는 도면층이 윤곽선 되어라 키보드 ESC를 하게 되면은 Z 엔터 A 엔터 했을 때 이렇게 하나의 도면이 완성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주어진 도면을 가지고 이렇게 오토캐드로 도면 작업을 한번 완성했습니다. 예, 참고로 그죠? 이 선. 자, 이 선도 윤곽선 돼야 되는데 요거죠. 클릭하고 이 선도 윤곽선입니다. 실제로 이런 그림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색깔도 잘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체크를 했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이 과정을 또 마무리하도록 할게요.